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23년도 개민년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는 제2동물인 토끼의 기운으로 모든 기운이 슬기롭게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월 27일 최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장경술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월 2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주차 시설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또 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두 가지에 대하여 최진기 의원님이 앉은 자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조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의 가로 판매대, 보조 수선대의 설치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도로변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보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효성이 없는 제6조부터 제6조의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정 전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는 점용 허가의 주소지, 소득 및 재산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며 점용 허가 갱신 제한 조항 중 불필요한 조문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곽동윤, 김주석, 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경쟁 제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건설 사업자 및 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기반 시설 공사에 대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공동 참여를 확대 조항을 규정하고 경쟁 제한 및 과다 경쟁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하는 조례안이고 집행부서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 이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왔고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 활성화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전문가들과 지역건설 업체 그리고 부서와 심사숙고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경수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경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 놀이터를 정의하는 조항과 어린이 공원 등 설치 시 장애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 비장애가 우리가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훈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년 여름 수해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침수 방지 설비 설치와 변압기 용량 부족 및 가부하 등으로 정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변압기 교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또 공동주택의 증가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의 머목 및 보목과 제4호를 각각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의 수해로 인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비용, 노후 변압기 교체 비용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호의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중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제서는 참고자료를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작년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 영향 평가 및 규제 심사 등에서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3번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노외 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노후화 또는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넷째, 국토교통부에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해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한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5조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 사업의 종류와 노외 주차장의 규모, 위치 등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의 2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거 차량 규격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 단위 구획 확대가 필요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전후의 전체 바닥 면적과 최적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 2는 주차요금 감면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자녀 간역, 전통시장 이용 차량, 경차, 친환경 차량은 애매모호한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 국세청에 성실 납세자에서 모범 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부칙 제3조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의거 기존의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하되 부설 주차장 관련 규정은 지자체의 조례로서 완화 여부를 결정토록 함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을 금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종훈입니다.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로상의 가로 판매대와 구두수선의 설치 및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또한 관리부서에서 시설물 점용 허가 신청 등을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조례 8조 단서 조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적용을 유예토록 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운영자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지역 건설 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 방향 논의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지역 건설 근로자의 요건을 시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완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더 제공하자는 취지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역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지역 식상 또한 포함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 건설 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재개발 등 정비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또한 지역 건설 기술 영역 업체의 공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 권장의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 놀이 구성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놀이터 접근성에 관한 기준이나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 용어의 정의를 보면 장애 어린이에 대한 규정 및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에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하는 통합 놀이터라 부르지 않고 모든 놀이터가 기본적으로 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놀이터가 기본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 정전사고의 예방 등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을 통하여 지하 공간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벌칙 조항 신설과 지자체에서 수방 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실행력을 높이고, 기존 지하 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 피해 사고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 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말기 설비와 설치 비용 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변압기 교체 비용 보조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전력수급 급증으로 최근 3년간 전국 정전사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변압기 교체 비용 보조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 대상지 주변 주차난 해소, 노후 기계 주차 설비 활용,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기준 정비, 생활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한시적 완화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노회 주차장 설치를 의무 확대하고 최소 규정 및 설치 위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차 단위 구역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되고 노후된 기획의 주차 설비를 교체할 경우 기존 주차 대수가 줄어들어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기계식 주차 설비 재설치 후 주차 대수가 적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효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의 완화 조치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되어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의원님 질의 좀 하세요. 네, 이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상임 이동훈입니다. 네, 본 이제 존경하는 최진기 의원님과 조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큼 반대 의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통사 이제 충분한 소통을 이룬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반대 의견은 없지만 하나 좀 집행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은 이제 점차 이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점차 축소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렇게 조금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시설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것만큼 좋은 행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분들이 영위하시면서 불편함 없도록 시에서도 면밀한 관심과 그러면서 지원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원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진기 의원님의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네, 안녕하세요. 조지영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저 새로운 회의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한 해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장경수 의원님 발의해주신 안양시 어린이공원 개정 조례안이군요. 네. 통합놀이터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사실 필요한 법이기도 한데 이 통합놀이터의 개념이나 잠깐만 제가 어느 분한테 질의하는 게 맞죠? 네, 백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나 절차가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에서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윤술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 주신 거는 이제 통합 놀이터라는 게 어린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장애, 비장애인이 같이 섞여서 놀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드는 이제 그 놀이터가 통합 놀이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주고 함께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시소가 아니라 그네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한 군데는 일반적인 이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를 설치해주고 한 군데는 지체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워서 타는 그네 그런 그네들을 이제 같이 설치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통합 놀이터 형식으로 이제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뭐 통합 놀이터에 대한 개념들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백시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뭐 보면은 모험 놀이터라고 해서 뭐 사고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모험심을 키울 수 있고 또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놀이터도 또 추진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고민하셔서 좀 섬세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동원입니다. 네, 사실 준비했던 이제 새 멘트가 있었는데 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저를 지목을 하셔가지고 네,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임시회가 개최가 되고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네,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고 이제는 조금씩 주민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기능들을 구현하고 이제 집행하는 것이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의 역할이고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시민분들이 보다 도약할 수 있는 23년도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저희가 그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서 진흥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공원들도 포함이 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계속해서 공원들을 개수산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은 보도자료들이 일부 네,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통해서 궁금한 점은 저희가 지금 안양시에서 이제 장애인 시설이나 이제 노인시설 같은 거 BF 인증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원이 의무 대상은 아니나 이번 조례를 통해서 BF 인증이 의무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뭐 수반되는 예산이 혹시 뭐 더 증액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공원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들었다. 근데 시설물을 유치하면서 150억이든 200억이든 예산이 증액했다. 이런 추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상되는 뭐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어떤 뭐 특별한 시설을 특별하게 또 설치하는 그런 이제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많기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조성하는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나 그 안에 놀이시설에 어떤 뭐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뭐 계단형 뭐 이런 그 계단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뭐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2019년도에 제정된 안양시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보면은 제6조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는 실효 기부 체납이 예정되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통합 어린이 공원이 앞으로의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거 이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제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예산 추이에서 만약 이분들이 통합 어린이 공원을 했을 때 BF 인증도 받고 뭔가를 계속 예산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기존에 있던 대로 어린이 공원이나 이렇게 또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 어린이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도 조금 독려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없습니까? 조지영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예, 은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택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의원님께서 그 올해 해외 도시 건설위원회에 임하는 위원으로서의 각오라든가 자세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주제하겠습니다. 이진표 과장님 짧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가 무척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그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또 아는 내용이고. 이거 조례 지금 개정안 올리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걱정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죠? 예, 그 자료를 굉장히 잘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가신 다음에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조례의 개정안의 취지가 본질이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시켜서 갖고 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 국토부에 네. 그 생활 숙박 시설을 갖다 오피스텔로 네.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2021년에 특례 사항으로 예, 이제 맞아요. 허가를 거기까지. 했죠. 예. 다 그러다 알고 있는 보니-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유한호 국장님이나 누구지? 염윤성 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김동훈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이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지금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 내용을 개정안을 갖고 왔냐 이거예요. 본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아니냐. 생활형 숙박 시설을 그 국토부의 어떤 그 한시적인 그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 아니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건데 왜 이 조례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시켜서 갖고 왔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네. 용도 변경하는 전제 조건이요. 네. 하나는 건축 기준에 오피스텔 건축에 맞아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주차장은 지자체 이제 조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 사항을 이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달라. 지금 이런 중요한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생활형 숙박 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때 그 건축 규정에 맞아야 된다. 예. 그러면 건축법으로 이걸 개정하고 온 다음에 후속 조치로 주차장을 그 완화하는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이제 용도 변경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가에서는 건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네. 관련 부서에 이제 협의를 하게 돼요. 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 내용 다 아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럼 동시에 건축 조례에 생활형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기준을 만든 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법령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건축법에서. 아니 개정을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법령에서 정해졌는데 굳이 조례를 뭐로 만들어요? 만들 필요 없지. 아니, 건축법에서 이미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놨고요. 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2023년 10월 14일이요? 예.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놨잖아요. 네. 그럼 조례 개정 안 하고 그거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현행 사항에서는 주차장법을 현행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자,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위원님께서 다 보고 들으시는 것처럼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쟁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올라오는 게 적절하냐라는 의구심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준표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이 조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찬성들 하실 거예요. 특히 만안구의 열악한 이제 그러한 그 생활 행태를 보면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대부분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민,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해요. 그런데 만안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준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곤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안양시청 맞은편에 짓고 있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데 왜 안양시는 중심 상업 지역에 이런 숙박시설을 내줬을까?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의 행태를 안양시는 중심 상업 지역에 내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국토연구원이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예. 중심 상업 지역에 이런 형태의 숙박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보통 그 저소득층들은 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중심 상업 지역에서 땅값이 비싼 지역보다는 싼 지역에 변두리 쪽에 많이 거주하는 행태를 띠고 있잖아요. 주거 형태가. 예. 자, 서울에서 아파트값 올라가니까는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안양까지 여파가 미치고, 또 안양의 집값이 올라가면 또 안양보다 서울이 먼 수원이나 화성이나 이쪽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중심상업 지역에 안양의 가장 노른자의 땅에 서민들이 거주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해 준 게 과장님께서는 적절하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 답변에 관할이 곤란하시죠. 아니라서, 그래서 예, 제가 제 관할 답변하기에 곤란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계속 서민들을 위한 그 주거 형태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개정돼야 되고 이런 논리를 자꾸 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안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근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 건축허가 언제 났는지 혹시 아세요? 이쪽 건축 직원분들? 허가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수요. 2019년도죠. 예. 저 당시에도 이게 이제 그 보도자를 보니까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제 이런 한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2019년 당시에도 저게 오피스텔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무성하게 들렸었어요. 저도 직접 들었었고. 근데 이게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2013년도에 변경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간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업자는 지구단위 계획상
생활형 숙박 시설도 지을 수 있는데 왜 안양시에 6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기부했냐? 이런 거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계획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준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또 다른 국과장님들 답변 안 하시는데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저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오피스텔로 허가를 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질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 업자는 60억 원을 안양시에 기부 체납하고 숙박형 생활시설로 건축을 했다가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머릿속에다 그리고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그것까지 예측을 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냥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보통 생수기 두 네.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분양형이 있고 하나는 미분양.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어 임대 사업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네. 국토연구원 부지 같은 경우는 생수기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 목적으로 했으면 사업자가 분양을 한 이후에는 다 떠나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까지는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측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그 저 소유자가 만약 임대를 네. 목적으로 했으면 아마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거지만 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금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틀린 거 아닌데 과장님이 참 순수하시고 착하신 거예요. 저분들이 분양할 때 오피스텔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해서 분양이 잘 된 거예요. 저게 아니 분양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선물 같은 거 주면서. 자 이제 그런 거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철도교통과장님이 이거 인허가 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이 있어요. 자 결국은 이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건데 어떤 단서 조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단서 조항이. 근데 그 단서 조항을 적절하게 적용했나 안 했나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는데 저 집원에 안양 도시관리계획 이제 평촌 신도시 지구 다니기 계획이에요. 예, 시행 지침에 따른다 했을 때 불어 용도에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어 용도인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돼야 됩니다. 이행돼야 되죠. 예. 그럼 이 조례 지금 올라오면 안 돼. 자, 해놓고 올라와야죠. 오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요게 지금 저기 저희가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이 주차장법이 2017년에 3월 1일부터 개정된 게 현재 생활 숙박시설도 무조건 한 호시당 한 대입니다. 이제 그 전이 이제 0.37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개정 조례안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되고 요 앞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호시당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조례 개정하고 전혀 무관하게 저거는 평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오피스텔 변경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1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을 일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변경해줘라. 그래서 건축권 다 베꼈는데 보니까 17년 3월 1일 이전에 지금 건축한 거는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주차장은 또 이게 각 법이 아니라 법에서 조례를 위임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현재는 다 맞지만은 옛날 거를 한시적으로 그 부분만 저기 0.37을 그냥 인정해주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가 이번에 개정을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저 중심상업지구 내의 용도 지역이 오피스텔은 불어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이 조례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아, 그거는 좀 별개죠, 의원님. 왜냐하면 아니, 왜 저거는 별개예요? 아니죠. 저거는 왜냐하면 이 주차장 조례와 관계없이 현재도 지구 단위 계획만 변경하면은 자, 오피스텔 변경을 국장님 할 수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주면서 60억 원을 기부 찬답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저 용도 지역은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또 도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도시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안양시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 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도 있고 안 맞으면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건 뭐 심의위원들의 권한이죠요. 그럼 저는 60억 원을 기부차단 팬 게 이러한 수순에서 해준 거고 숙박형 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꼼수 아니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배경은 10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한시적으로 하면 안 돼요. 법을 개정해서 구역별로 만안구 같은 데는 이게 그럼 한시적으로 해주면 지금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업자들을 위한 특혜 논란에 또 휩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을 변경하는 거는 올해 10월 달까지만이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건축법상. 예. 근데 아, 그래서- 현재 주차장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저희 개정해 주는 거고요. 그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앞에 거는 이거는 이번 주차장 조례와 관계없이 평총 지구 단위 계획의 지침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 여부가 공정위원회에서 많이 승인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하고는 좀 관계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업자가 예. 안양시에 60억 원을 기부하고 지구 단위 계획 제안 신청을 하잖아요. 이거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저는 해줄 거라고 봐요, 안양시에서. 그러면 이게 주차장 관리 조례의 이외에 저는 저러한 형태의 건축행위,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이런 게 안양시의 특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리할게요. 이준표 과장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하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분들 다 제대했어요. 다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을 못합니다. 다만 요즘 안양시에서 뭐 청렴도 1위 등등등등 해서 현수막 대대적으로 걸고 그거 다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행정관청에서 저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이나 논의를 해봤냐 이거예요. 이 조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에서 기준을 이제 건축물에 대한 변경을 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게 어떠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거면 계속해야지 왜 한시적으로 해요. 라는 부분이고 중심 상업 지역에 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대단위의 주거시설을 허가해 준 안양시는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가지고 재산상에 엄청난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저 사업자에 대한 또 다른 특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흥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최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바뀌게 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안양시에서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서 이제 지금 묶여 있는 이 분들에게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자라는 게 조례 개정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온 만큼 사실 안양시에서 이 조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존경하는 은경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심 상업 지역이나 지금 여기 있는
20개소 20개소가 다 이제 상업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거 기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 도시의 기능을 해치고 있다, 저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사실 우리 집행부서 분도 계시는데 이런 이제 도시의 기능을 잘 담아낼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 응용택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감면되는 부분 우수자원봉사자 요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데 경기도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양시에 경기도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인원수까지는 확인을 좀 그러니까 네. 많지 않은 그리고 걸로 안양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도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 두 개가 겹치지 않나요? 겹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등록을 어디다 했느냐 차이가 좀 안양시에 등록을 하면은 경기도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원봉사 1365나 V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사실 지금 부서에서 지금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제가 분명히 몇 분이나 계신지 제가 여쭤봤을 때 추후에 답변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파악을 부서에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안양시에서도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곧 경기도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각각 몇 시간 돼야지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나요?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누적 시간이 5,000시간. 5,000시간, 네. 예. 그리고 저희 안양 같은 1,000시간이 1,000시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1,000시간 그러면 숫자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경기도에서 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경기도 주민이 안양시에 와서 주차를 하시고 우수 자원봉사증을 내면은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저는 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부서에서 좀 이런 것들 안양시에 몇 분이나 계시고 이런 거 좀 꼼꼼하게 파악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큰 틀에서는 사실 요 조례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부분은 없는데 사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안양시 조례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상위법상 그렇게 한 부분에서 조금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택과장님, 예, 조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볼게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 예. 지금 주요 내용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 대상에 수해로 인한 침수 예.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 예. 설치 설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다 살짝 가가지고 변압기 교체 비용 네. 그것도 같이 붙인 거 같아. 네. 물막이까지는 이해가 가요.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만은 변압기가 거기 끼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 지금 아파트가 이제 300여 단지가 있는데 대부분 90년도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세대당 1kW를 기준해서 인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전자제품이나 전기 사용량이 증대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돼서 이제 우리 시도 작년인가 한 건데 있었는데 변압기에서 이제 사고가 화재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아니면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신설로 하나를 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그러면 이거 한전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업무는 한전이 관련돼 있습니다만 이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거는 뭐 공용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하십시오. 단지 내라면 그럼 아파트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왜 시가 이런 데까지 자꾸 이제 시가 지원하는 건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중에 일부는 얼마 몇 최대가 프로입니까? 5천만 원. 최대가 5천만 원이요? 네, 예. 5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변압기 한 대 500세대 내에 고치는데 보통 5천이 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1대 기준이니까 좀
저희들이 이제 공용시설물 지원은 이 상한이 5천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상한 최대 이제 상한일 때 5천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지원 사업하는 몇 가지 되죠, 우리 안양시에? 현재 20가지. 20가지요. 20가지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예요? 지원 사업 승강기가 3억 원이고 제일 비싸. 3억. 예. 그러니까 20가지 중에서 우리가 아파트에 최고 3억까지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예. 지금 만약에 변압기 이거 3kg에서 5kg로 증액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300세대 이상으로 할 거 아니야, 아파트. 그렇죠? 공동주택. 아니 이건 모든 아파트 단지 다 해야 돼요. 모든 아파트 다. 예. 그러면은 봐요.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앞다퉈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니, 들어올 텐데.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천 정도 든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 100세대짜리를 고친다라면 그 비용이 hom택이 좀 줄겠죠. 그리고 당연히 줄겠죠. 1000세대, 2000세대짜리는 몇 억이 들 수 있고 그렇더라도 시가 지원해 주는 건 5천. 최대가 5천이고 그래요. 그 이하에서 이제 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 아파트에서 네. 비용을 부담해서 아파트가 해야 될 공동주택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 이제 오래됐습니다마는 공용시설물 개인이 아니고 둘 이상이 쓰는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시작해서 이제 모든 도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어떤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씩 지원해 주는 게 또 그분들의 세금으로 갖고 시가 운영하니까 타당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세금 내는데 뭐 이거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다 해줘야죠 앞으로. 다 해줘야죠. 이렇게 되면은 시설물 중에서 그 침수로 인해서 방지턱 만들어주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선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변압기를 교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호 의원입니다. 이준표 사장님, 생수에서 오피스텔로 이제 지금 이 조례가 완화가 된다면 기존의 국토지원 자리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생수 이것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주차장 이게 다 나와야 대수가?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란구에 있는 19개소는 건축법하고 주차법 적용만 받지만 여기 지금 국토연구원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건축법하고 주차법에다가 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라는 추가적인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지구단위 변경을 일단 빼놓고 예.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대상은 만약에 됩니다. 완화가 통과가 된다면 주차장이 완화가 될 텐데 네. 그 완화된 법이 지금 기존에 지금 여기 오피스텔 적용됩니다. 생숙 짓고 있는 거에 예. 대상이 되냐 이거 예, 대상은 됩니다. 완화를 시켜서 예. 적용을 한다면 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나중이고 예.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장경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달 접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2023년도에도 우리 또 과장님 또 공무원 관계자분들 저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정비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다자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알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무슨 그거는 가족관계 확인할 수 등록부 있는 같은 그런 사항들을 증명 서류를 들고 다녀야 예, 되나요?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주차를 했을 예. 때 좀 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자녀 이제 둘 중에 네. 한 명이 이제 만 18세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가 바뀌면서 계속 그 대상 그러니까 면제 대상에 감면 대상이든 그 학생이 또 성인이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출생 연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안.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거든요. 예. 막내가 올해 23. 그럼 어떻게 되나요?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8세 이하인 가정. 예. 아, 그래서 18세 그러니까 이하에만 예, 돼야 성인이 되기 되면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면 안 독립된- 되니까 예, 늘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규정이 명시가 않다 보니까 성인이 된 자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걸 좀 오용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좀 문구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 이하가 아닌 다자녀에게 좀 더 좀 확대해서 예. 적용을 시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하뿐만 아니라 이상도. 다음 조례 때 한번 다시 말씀하신 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네.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아까 그 부분 변압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증액하고 이런 것을 승인해 줄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한 20가지 이상 되니까 좀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던 부분은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은 또 우리가 처음 2023년도 들어서 처음 조례를 올라오는 것만큼 원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얘기가 됐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진기 의원님 크게 말씀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하천녹지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